파리 생제르맹의 축구 선수들 킬리안 음바페와 오스만 덴벨레는 한글로 표기된 이름이 프린팅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한글로 유니폼 뒷면에 인쇄되어 있어 심판과 악수하는 도중에도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유니폼을 입은 이유는 이강인 선수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팀에 합류하고 난 후 그의 유니폼은 파리 생제르맹 온라인 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되었으며 심지어 음바페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단체의 SNS 팔로워 수가 22,000명 증가하였으며 한국 팬들이 파리 홈게임을 보러 오는 수도 20% 증가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한글로 이름이 인쇄된 선수들의 유니폼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와 같은 예술의 나라에서 한글 훈민정음은 아름답게 평가되었으며 한국어에 대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한국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강인이 별들로 가득한 팀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경쟁하는 것은 칭찬할 일로 여겨집니다. 음바페의 동생이 이강인과 경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LA 키프 스포츠 신문에 따르면 PSG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음바페 가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PSG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중원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망주 워렌 제르에멀리는 부상으로 인해 2024년 초까지 뛸 수 없게 되었고 최근 르 아브르와의 경기에서 파비안 루이즈는 어깨 부상을 입어 이해 나머지 시즌 동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PSG의 중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리소스는 이강인, 비티냐, 그리고 마누엘 우갈테만이 남아 있습니다. LA 키프는 이런 상황에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 세 선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PSG의 중원은 감소하였고 비티냐와 우갈테만이 사용 가능한 선수들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다재다능한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강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카를로스 솔레르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는 이강인과 솔레르가 있는 상태에서도 음바페의 동생인 에단 음바페를 1군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에단 음바페는 워렌 제르에멀리와 같은 나이지만 제르에멀리와는 다르게 1군에서의 경기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에단은 지난 시즌 전북 현대모터스와의 친선 경기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는 볼 감각과 왼발을 활용한 드리블 능력으로 고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은 최근 르 아브르와의 경기에서의 퍼포먼스로 칭찬을 받았으며 음바페의 골에 기여한 그의 기여가 다른 플레이를 이끌어냈습니다. 게임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강인은 볼 컨트롤을 유지하면서 팀에게 휴식 시간을 주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번 시즌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에게 신뢰를 보낼 때마다 이 선수는 그 믿음에 부응하였습니다. 이번 경기 전에 통계에서 팀을 이끄는 이강인은 공격 분야에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팀에 필요한 기여를 끊임없이 제공한 점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의 막시풋볼에 따르면 이강인은 음바페의 선제골에 이르게 한 상황 같은 경우 일관된 볼 컨트롤과 드리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볼 유지 능력은 팀이 숨을 쉬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에단 음바페의 출연이 이강인의 1등 출전석을 위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전에 이강인과 비티냐의 중원에서의 조합은 돋보였습니다. 그들은 자리 경쟁을 한 대결로 평가받으며 심지어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그들 간의 경쟁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뛰어난 선수들은 함께 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둘 다 윙미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 사람은 중앙, 다른 한 사람은 윙에서 뛸 수 있습니다. 선수는 대기 멤버로 선정되거나 처음부터 경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모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프랑스의 포트 머카토는 이강인이 음바페의 골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경기를 제어하며 PSG에 시간을 준 것을 칭찬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팀에 항상 헌신하는 이강인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음바페 모두 6점을 받았습니다. 이강인은 89%의 패스 성공률, 43번의 공 접촉, 1번의 샷 차단, 그리고 6회의 승부에서 앞서기를 기록했습니다.
PSG의 전 선수 제롬 로테는 이강인이 시작부터 뛰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티냐와 비교할 때 로테는 이강인이 기술과 상대방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능력에서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디디에 도미 역시 이강인이 상대방의 압박을 잘 대처하며 투쟁 정신과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강인은 두려움 없이 상대방의 압박을 관통하며 중앙 지역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그를 경기 내내 뛰게 했습니다. 감독이 덴베발레, 무키엘레, 솔레르를 포함한 여러 선수들을 교체 투입하는 동안에도 이강인은 한 번도 퇴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강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그의 역할은 공격과 패스뿐 아니라 수비 및 희생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강인은 또한 선수 부족 상황을 극복하는 것에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강인은 그 경기가 어렵고 도전적이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비 측면에서 팀이 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르에브르를 상대로 골을 허용하지 않고 승리한 것은 좋은 결과였습니다. 그는 팀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행복을 나타내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 역시 선수들에게 자랑스러워하며 그들의 투지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스쿼드가 한 명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소와 같이 잘했으며 수비도 잘했다며 말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소리쳤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경기에서 가장 많은 성공적인 드리블을 기록한 선수로 강조되었으며 그는 3번의 드리블을 통해 89%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동안 이강인은 현재 8위인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후스코어드.com에 따르면 이강인의 현재 시즌 평균 평점은 7.18으로 팀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수는 알고리즘과 통계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다음 경기에서 PSG는 현재 8위인 로어야와 대결하게 되며 연속 11번째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페비안 루이즈가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가운데 이강인은 중앙에서의 핵심 선수로 기대되며 계속해서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강인이 계속해서 훌륭한 성적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를 계속해서 응원할 것입니다.